자, 김승원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은정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주민 의원 지금 차가 말려가지고 주차장인데 이제 올라오시는 중이고, 윤석열이 7월달 이후 처음으로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막 발버둥 치고 옷 벗고 그러고 그래서 구의를 못하고 예. 박주민 의원 도착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 영상 보셨죠? 네네. 그 영상에서 이제 그 재판 진행 과정도 중계가 됐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도 쭉 보셨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내가 봤더니 이렇더라. 보석 신문 한다니까 그냥 헐레벌떡 뛰어 나왔는데 제 느낌은 사람이 이제 구속되면 좀 착해지거든요. 착해지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개과천선의 여지가 전혀 안 보이고 자기 책임을 또 밑에 부하들이라든가 한덕수 총리한테 그러니까. 미루는 느낌이고, 두 번째는 변호인이랑 잘 그 상의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예리하게 딱 질문을 하니까 변호인들이 턱 하고 막히는데 그나마 윤석열 피고인 본인이 자신의 입장을 가장 그럴듯하게 변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서로 상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변호인들이 도대체 이 논리를 어떻게 구성한 거지? 예, 예. 이상한 말들을 하잖아요. 네, 네. 그 뭐더라? 한덕수 총리가 폐기를 지시했기 때문에 국법상 문서로 성격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폐기한 것은 죄가 안 된다. 네네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이게? 식이죠. 말도 안 되는. 왜? 공문서 성립이 다 된 상태인데. 이거 판사가 그래서 그 근거가 뭐예요? 그랬더니 변호인단이 아무도 답을 못해요. 예. 답을 못하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본인이 나서가지고 이제 예, 가장 그럴듯하게 자기 변명을 하는 건데, 변명을 그것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변명이잖아요. 변명이죠. 예, 예. 자기는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내가 나무랬다. 네. 그러니까 절차가 자기가 틀렸다. 지시하지 않았다는 말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얘는 네. 그 없앨 때도 한덕수가 나한테 안 물어보고 네. 또는 뭐 부속실장이 나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들끼리 네. 없앴다. 나무랐으니까 당연히 폐기하는 것도 예. 동의할 줄 알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폐기시켰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둘 다 나한테는 만들 때도 안 가져왔고 그리고 폐기할 때도 나한테 안 물어봤어. 나는 네. 상관없는 사람이야. 예. 다 밑에 애들이 잘못한 거야. 그게 사실 제일 그럴듯하고 그렇게 말한 거죠 지금. 예, 제일 그럴듯합니다. 근데 강의구 부속실장이 윤석열의 지시 없이 그렇죠. 그런 문서를 만들었을 리가 없어요. 말도 안 되죠. 네, 말도 안 그리고 그 문서를 만든 것은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증거를 위조한 거 조작해 놓은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수사에 대비용으로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부속실장이 이익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없고 그 다 이거는 윤석열을 이기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 육군 참모총장만 도장 찍어 놓은 그 문서가 국무총리와 대통령 장관까지 완벽한 그 최고의 문서로 거듭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서의 성격이 완전히 틀려지는 건데 그걸 갖다가 표지만 맞는 거라든가 이런 변명 자체는 통하지 않는. 윤석열 국무총리 국방장관의 도장을 만든 건데 그걸 네. 심부름하는 부속실장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네. 소리죠. 그런데 윤석열이 매일 변호인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 뭔 얘기를 그런데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변호인하고 뭔 상의를 했는데 변호인이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그분의 성격상 아마 주로 윤석열이 계속 떠들고 변호인은 가만히 그랬을 있었겠죠. 거예요. 가만히 있었겠죠. 근데 네. 지금 윤석열의 그 저 논리, 말도 안 되는 저 논리가 변호인도 스스로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니까 본인이 나서서 아무 말이나 막 한 거 갖고 재판장도 이해를 못 한 겁니다. 네, 변호인단은 그거는 그 한덕수가 없애라고 하는 순간 국법상 문서가 아니어서 실제로 없애도 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게 무슨 말이죠? 라고 되물었는데 답을 못하니까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여전히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데 그래도 그 개기름이 흐르던 지난 옛날 모습에서 그래도 많이 저희가 왜 사람을 교도소 건강해졌어요. 왜 교도소 보내야 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좀 건강해지고 사람이 좀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왜 맞아요. 어느 정도는 아니, 그래서 술 안 마시고 네. 규칙적인 생활하니까 살 빠지고 건강해졌잖아. 저희 어머니는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저한테 딱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참 안 됐다. 그래서 뭐가 안 돼요? 막 이렇게 제가 따졌더니 막 남 탓하고 이런 거 보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게 아직도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네, 네. 네, 네. 그 아직도 남 핑계 대고 그리고 저는 정말 웃겼던 거는 보석 신문 때 했다고 하는 주장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보석을 시켜주면은 이제 건강을 챙기겠다. 아침 밤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챙기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웃었어요. 저 듣고. 본인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을 해주면 건강을 지키겠다. 보석을 해주면 운동을 하고 당뇨식을 챙기겠다. 다 자기만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본인만 좋은 거 다 시켜 해주면은 내가 협조를 해주겠다는데 그것도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거고요. 자기가 구속시켜가지고 무고하게 무죄 받았던 최근 월성원전 공무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무고하게 구속돼가지고 고생하고 또 암도 걸리고 그러면서 무죄를 받았는데 본인이 무고하게 이렇게 구속시킨 그 공무원들은 구속돼도 괜찮고 본인은 그 독방에서 뭐 서바이벌 힘들다면서 내보내줘야 되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구속되지 않았을 때는 사법절차에 협조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데 전혀 아니죠. 저희 기억에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저 논리가 너무 웃기잖아요. 네, 네. 네. 나를 보석해주면 나는 건강을 챙기겠다. 둘 다 자기만 좋은 거 아니야. 나한테 좋은 걸 해주면 나한테 좋은 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 당뇨식 저 안에 그 안에서 그 다 제공돼요. 건강식이 다 저게 제공됩니다. 재판장들이 제일 싫어하는 태도입니다. 뭐뭐 해주면 뭐뭐 하겠다. 그러니까. 거래하듯이. 네. 근데 이제 구속된 사람이 나 내보내주면 뭐 1억 원을 어디에 기부하겠다. 그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디에 기부하겠다. 그거는 당신 마음이고 당신이 뭐 반성해서 하는 건 좋은데 왜 그거를 이 재판과 연계를 시키느냐. 약간 저게 딱 그거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하죠. 더한 그거보다 거죠. 더 1억을 기부하는 거는 그나마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보석을 인용해주면 건강을 챙기겠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구속된 상태에서도 수사하고 재판에 응하지 않았는데 불구속되면 응하겠다라는 것도 전 처음 들어보는 논리고요. 불구속 시에도 저희가 체포영장 집행이나 이걸 방해하거나 막았던 걸 계속 봐왔는데 뭘 믿고 내보내주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건강 보석을 안 해주면 나 건강을 해칠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저 보석은 인용될 가능성이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지기현 재판부의 구속 취소로 지금 사법부 전체가 흔들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내란숙의 윤석열을 보석을 인용해줬다가는 지금 법원 자체가 존립 근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1%도 없는데 그나마 나와서 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야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저런 모습은 정말 통탄스럽죠. 그렇습니다. 뭐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규정을 좀 따를 것 같고요. 재판부에서 예전에는 7일 이내입니까? 예. 김용현이라든가 그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는 이틀 만에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아무튼 추석 전에 결정은 낼 거예요. 이번엔 일부러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숙고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네. 그럼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구속되거나 이럴 때 건강관리 잘한 사람들도 많던데. 아니 이거는 술로부터 완전히 격리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가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살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염색을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은데. 염색은 이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연세는 못합니까? 아마 안 될 텐데요. 네. 근데 지금 살이 좀 빠지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도 저거는 약간의 정치 선동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척해졌다고 저는. 주장하려고 네. 하나 봐요. 그래서 온 보수 언론들이 막 그 초췌해지고 뭐 이렇게 언론에 지금 전환기는 보도되고 있잖아요. 울던데요. 살이 빠졌다. 건강해지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건강해진 겁니다. 네. 자, 법원에서 좀 단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계속 윤석열을 예컨대 정치적 탄압의 대상으로 이렇게 자꾸 선동하면서 유튜브에서 모금도 하고 자꾸 이제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법원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갖고 정말 중대한 범죄자이고 지금 중대한 재판이라는 거를 빨리빨리 천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희대 청문회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 나올 걸 예상했는데 그리고 지기현 판사도 재판 중이라 안 나올 걸 예상했는데 다른 분들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기현 대법원장도 나와야 하기도 하지만 그거 대법원장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
그 윤석열 검찰 당시에 검찰이 쿠데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그 연성 쿠데타를 통해서. 근데 법원이 사법부가 쿠데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 형사 사법 시스템이 쿠데타가 가능한 구조네. 근데 지난 5월 달 재판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이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안 하고 있으면서 뭐라도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 검사 탄핵 때도 보면은 검사들이 줄줄이 다 안 나오고 이 국회 절차에 비협조했거든요. 근데 지금 법원도 그렇게 지금 비협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예, 네. 증인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 아까 보니까 그 이영진 대법원 재판연구원 사진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얼굴을 몰라가지고. 법조인 내 이영진이라는 동명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거는 좀 교체가 되었고요. 그래서 사진을 뒷모습으로 뒷모습으로 바꿨구나. 앞에 잘못 나간 사진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근데 좀 나와서 국민 앞에 그런 이제 일단은 선고는 내렸으니까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 누군가라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그렇습니다. 네, 네. 대법이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은 특정 후보의 대선 자격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어야 했는지 대법원은 그래도 된다고 말을 하던가. 그러니까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아무도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그 뭐 이상한 일이잖아요. 대선 후보 자격을 우리는 박탈해도 된다고 주장을 하던가 그러면 그렇죠. 그게 사법 독재죠. 그것이 맞아요. 재판 독재이고. 그래도 된다고 주장이라도 하던가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미국 헌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 헌법의 아버지들이 이 헌법을 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헌법이라고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극단적으로 강화시켜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원의 판사들 같은 경우 임기가 종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헌법 체계가 아니에요. 뭐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헌법이 아니라 민주주의 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주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원이. 근데 지금 완전히 미국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전혀 통제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 대해서 법원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자기네들 말대로 공정했으면 그 공정함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건드리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 헌법 체계하에서는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그러니까 입장이죠. 맞습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도 지금 나와서 헌법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국민 앞에 이렇게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오히려 국민 앞에 겸손한 사법부의 모습이고 지금 이 건은 사실은 윤석열 개헌만큼이나 5월 1일 날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대선 후보를 계엄 일으킨 건 내란 일으킨 건 똑같은 거예요. 대선 후보를 자기들이 자른 거잖아요. 예, 자르려고 한 소감이 없어서 거잖아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윤석열은 구속됐잖아요. 예, 예. 예. 그럼 대통령도 지금 구속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5월 1일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법원이 와서 왜 이렇게 됐는지 자초지정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5월 1일 날 그 유죄 파기환송은요. 그렇게 자기들 손으로 대선 후보를 없애도 된다고 말을 하던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던가 뭘 말해야 되는데 자기들 손으로 대선 후보를 없애는 게 사법부의 독립인가요?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부는 사법부를 견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의무도 있고요. 맞아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회에서 그것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와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 뭐 우리가 대법원을 흔들겠다는 것은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이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해온 거잖아요. 내부로부터. 네.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원의 진짜 독립을 위해서는 그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지켜줘야 되는데 법원 내부에서 그런 작용이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입법부가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가지고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조금 챙겨보겠다는 거잖아요. 법관들을 그럼 누가 견제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삼권이 분립됐다는 거는 서로 건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견제해서 균형을 찾으라는 네, 건데 네, 네. 사법부는 누가 견제한다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굉장히 암담한 거예요. 사법부가 앞으로 저런 일을 또 저지르더라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한다면은 그건 좀 문제라고 사법부가 뭐 생각합니다. 신선도 아니고 자기들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다. 우리 조직은 잘못될 리가 없어.
어떤 오류도 없어. 그런 태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체. 헌재를. 그러고 나아가서 뭐 세종대왕 얘기하고 법원장 회의 소집하고 세종대왕.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세종대왕. 합니다. 아니 그 세종대왕 발언도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어떤 보고서에 기반했다고 법원은 해명을 하는데 보고서에 뭐 세종대왕은 뭐 법을 왕권 강의 수단을 쓰지 않았다 이런 내용은 정작 없었고 보고서에는 재판을 신중하게 해라라든지 이런 내용이 오히려 많은데 그런 내용 다 빠지고 그랬다면서요. 사실은 사법부가 이번에 제대로 자정 노력을 안 하면 우리 입법부는 그러면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소원 제도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네. 침해했을 때 그거를 헌재로 가져가는 겁니다. 음. 그러면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은 굉장한 평등권이라든가 기존의 관행에 비춰서 엄청난 그 공무 담임권도 침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날려버렸으니까 이런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재로 가져가서 그거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나오라 하는 것은 기회를 준 거죠. 사법부한테. 대법원장 나와서 국민 앞에 설명을 하고 그것이 뭐 납득이 되면 납득을 시키고 안 되면 사죄를 하고 그런 기회를 준 건데 만약에 묵묵부답한다? 그러면 뭐 재판 소원을 도입해 갖고 그럼 이런 것이 있을 때 헌재로 가서 이런 재판을 갖다가 헌재에서 취소하거나 위헌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우위에 쓰는 거죠. 그렇죠. 그게 대법원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가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 이후 예. 더 이상 뭐 어떻게 구제 수단이 없잖아요. 우리로서는. 네, 네. 그런데 자기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이거는 지난번 결정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네, 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설명도 안 하고 사죄도 하지 않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모른 척. 뭉개는 거죠. 우리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예. 화가 나는데 어떡할 거야? 사법부의 독립이야 이게. 그럼요. 법원 이렇게 말하는 게 되나 말이? 법원 내부에서 송승용 판사가 유감 표명이라도 하라고 그렇죠. 했는데 뭐라도 해야지. 그것조차도 안 하잖아요. 헌법재판소는 그 재판 소원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법개혁 중에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이제 하나인데 지금 김승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검을 하거나 탄핵을 하거나 이런 굉장히 강도 높은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는 가장 약한 그런 조치이고 들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회를 드리면은 와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사실은 사법부한테는 헌재와의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역할 혹은 누가 위에 있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한 신경전이 계속 있어 왔는데 재판 소원을 도입하게 되면 헌재가 완전히 우위에 서게 되고 사법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지키다가 사법부가 완전히 헌재에 종속되는 그런 결과로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바짝 긴장을 하고 국민 앞에 5월 1일 날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 재판 과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고하고 나면 그 판결은 시민사회 혹은 학계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공재가 된다라는 점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하지 지금 말아야 임기 되겠네. 끝날 때까지 법관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다 가지고 있는 가지고 거예요. 그러면 법관들이 그 밑에 이렇게 계속 줄서기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법부 독립이 계속 문제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그래서 저는 뭐 법원조직법이라도 바꾸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뭐 법원 행정처를 좀 더 수평적으로 만든다든지 등등등 여러 보완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관 숫자 늘리는 건 기본이고요. 지난번 양승태 코트 때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던 개혁을 못 했잖아요. 이번에는 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 독립으로 5월 1일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5월 1일 날 한 게 무슨 사법부 독립입니까? 사법부 독립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날이.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달라는데 그것도 안 하고 판사 아닌 사람들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거 사법 독립인가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예, 사실은 법관들도 사실은 그 가치관이라든가 그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그 판사의 가치관이 그 재판에 그 끼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법률과 규정을 따른다고 하지만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너무 극단적인 보수적인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평가를 10년마다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평소에 언행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해왔던 판결을 판결로서 예,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청문회가 대부분의 법관들이 안 나오고 이제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사법 개혁을 위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방안 중에 뭐가 있어요? 가장 말씀하신 게 예, 저희가 그 2017년 사법농단 후에 그때 고 이홍훈 대법관께서 위원장이 되셔서 마련한 안 중에 사법행정위원회. 사법행정위원회. 즉 판사는 재판만 하고 뭐 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사법행정위원회로 이루어진. 대법관의 국민참여, 인사권을 뺏는다. 물론 거기에 이제 의장은 대법원장이긴 하지만 이긴 하지만 과반수를 그렇죠. 이 시민사회라든가 법조계에서 학계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지난 논의를 하는 그런 21대 국회 때 거의 될 뻔했거든요. 될 뻔하다가 마지막에 안 됐는데 확실하게 좀 그래서 이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마치 왕국 같은 체계인데 왕국 같은 체계죠 지금. 예, 그거를 수평적으로 좀 인사권을 분산시켜 가지고 제어하는 그래서 게 핵심이에요.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거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대법원장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다른 판사들이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못하죠. 자기 인사권을 걸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자기 인사.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자기 한 그래 나 출세 못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들이받지 않는 한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방에 계시죠. 그러니까 지방이- 그 괜히 계기다가? 굉장히 검찰 개혁, 검찰의 과거 그 피라미드 조직의 이 검찰 개혁이 필요했던 이 그런 맞아요. 상황으로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법원이. 그게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하고 비슷하게 그 법원장 회의를 막 소집하고 맞죠. 정치적인으로 뭐 익힐 수 있는 검사장이 발언을 한 거하고 똑같은 하고 거죠, 이게. 예. 이런 게 지금 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 이런 것들을 점점 상황이 가고 있다. 법원 행정위원회가 하나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이의 제기하는 거 뭐라고 그러셨죠? 재판소원. 재판소원이 재판소원. 있고 네. 또 뭐가 있습니까? 근데 법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평가, 평가. 뭐 10년 만에 하든지 대법관 증원. 평가, 어. 대법관 증원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그 임명되도록 되어 추천위원회 있는데 실질화죠. 그런 추천위에 실질화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대법원장의 뭐 마음에 들어야지 대법관으로 추천되는 이런 구조들을 좀 혁파하는 것이 저는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 계속 그 논의는 되고 있거든요. 배심원제는 우린 도입할 수가 없나요? 그건 헌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재판권이 판사에게 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그래서 지금 같은 국민참여재판 정도의 형식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그 부분을 좀 바꿔서 배심원제도 도입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그런 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일정 정도 해야 판사가 될 수 있는 시험만 잘 쳤다고 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네. 판사 임용하는 조건으로 그 자기 법조 일어나. 예 네, 그렇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예, 하고 예. 있나요? 예. 지금도 5년 일단 외부에서 경험을 쌓아야 5년 이상. 그래서 그래야 이제 판사로 임명할. 이제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하고는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그 임용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트롤 못 하거든요.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비판이 나오냐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주로 맞아. 간다 네. 이런 지금 비판이 좀 나오고 윤석열 때 있어서 그런 얘기 많았었는데 예. 특정을 오프면서 다 온 거 아니냐고 그래서 판사들.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조금 건드리면 건드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법원장도 법원의 판사들이 호선해서 뽑는 걸로 해야 되고요. 대법원장 임명하는 것보단 그런 식으로 좀 인사권을 좀 제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은 기존의 관행과 룰을 다 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어서 징계를 못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징계하는 방법이 탄핵밖에 없어서 못 하는 건데 그거 말고 다른 판사를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의 징계는 법관 징계법에 따라서 아마 이제 하는 건데 그 판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파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판사 탄핵,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와 판사는 마치 성역인 것처럼 그걸 건드리면 굉장히 큰일이 날 공무원 것처럼 파면은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제19 감사하기가 가능한 구조인 거라서.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판사에 대해서 파면 혹은 해임 이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제대로 못하면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도 탄핵 사유라고 생각해요. 법을 위반했거든요. 그러면 그건 즉각적으로 탄핵해야 된다. 그것을 좀 그 제대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판사 탄핵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제도 개선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있으면 우리 대통령님이 대법원장부터 다 임명할 수 있는데. 그렇지. 예. 예. 야, 그거 할래 아니면 이거 개혁해 가지고 좀 더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그렇죠. 더 독립시킬까 하면은 국민의힘도 오케이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그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게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맞아요. 집단이에요. 국민의힘, 그다음에 법원, 검찰, 그다음에 보수 언론 이게 그동안 기득권 형사사법 체계를 둘러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재벌 권력까지 합쳐서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이 개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거기에 같이 저항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론을 끈끈한 것 같아요, 아주. 예. 끈끈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검찰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안 해요. 세상에 왜 나경원 의원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왜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고 지금 앞으로 그러면은 수사권 달라는 건데 보안 사건을 앞으로도 할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기득권 카르텔을 같이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집단을 계속 그냥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그게 이제 검찰 개혁이고 법원 개혁입니다. 내가 예전에 양승태 코트 때 법사위였고 법사위 간사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대법원장 예. 코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예. 그때 한참 법원 개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민주당이 목소리를 많이 냈을 때 국정감사로 이제 지방 법원에 가잖아요. 엄청 차갑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는 쫙 붙어 있고 이 티를 내는 거예요. 우린 너희들 싫어 이러면서. 우리 이쪽하고 같이 갈 거야. 사법부는 민주당 싫어하는 것 같아요. 대체로 싫어하는 것 같고 다 불편하게 아니, 사법부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얘기. 당황할 정도로 차갑더라고요. 와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다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를 건드리려고 했지. 네. 우리 이쪽이 쫙 붙을 거야. 이런 느낌까지 줘요. 그나마 이번에 특검에서 권성동 의원 다 드러난 거 그거 수사하고 이런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동안 쭉 보시면은 국민의힘 쪽하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안 해요. 봐주기 수사하고 빨리 그냥 무혐의 처분하고 그랬던 거. 근데 반대로 민주당이나 민주진보 진영에 대한 가혹한 수사, 먼지떨이 수사, 그래서 막 그 목숨을 잃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자, 너 그만 억울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청문회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도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터져 나오겠네요. 예. 이날까지는 대부분의 판사들이 안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인할 수도 없고 네. 법원은 할 수 있지만 못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못하죠. 법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국회 증감법상 출석 의무가 있고 출석하지 않으면은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지키기가 보수 언론도 결집을 해서 계속 저항을 하고 또 민주당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는 원칙대로 좀 세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법부가 친정인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재부한테 제일 약하거든요. 몇 억짜리 예산 쓰려면 기재부 사무관이나 과장한테 가서 막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를 사법부가 얻으면 저희는 예산 편성권을 좀 주고 싶어요. 오히려 예. 딜을 그렇게 하시려고. 예산 편성권을 줄 테니 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라. 그러면 이제 이번 그런 5월 1일 재판에 대해서도 나와서 소상히 좀 설명을 하고 사죄를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자기가 한 일을 공개적으로 한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배포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네. 없어서 그냥 그리고 숨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좀 경고를 해야 일은 저질렀는데 왜 저질렀어 그러니까 숨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걸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걸로 미묘한 예. 철옹성을 쌓고 그걸로 예. 포장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법부 독립이라고 말하지만 예. 누가 그거를 납득을 합니까? 예. 도망간 건데.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이런 당근과 어떻게 보면 채찍이라 할까요? 그거를 갖다가 좀 강원 양면을 잘 해서 사법부랑 계속 자 알아서 해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